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 단과 캠퍼스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한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응시한 이 현실 즉시 모의고사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할 거고요. 이 오늘 풀었던 문제는 그냥 가볍게 보면 되는 거고요. 이걸 잘 봤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거나 또 못 봤다 해서 너무 낙담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테스트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오늘 나왔던 문제는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필요한 편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편입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보더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이런 걸 게 있었구나. 고등학교 때 내가 이런 걸 배웠었지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깨달으면서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해설 강의를 끝나고요. 왜 이 부분이 크게 중요치 않은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험을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가볍게. 알겠죠? 그리고 항상 쉽다 생각하고요.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1번 문제 보면은 자, 인수가 아닌 건, 인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인수가 아닌 걸 고르세요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수분할 때 인수 뭐였어요? 약수의 결합골 이런 걸 우리가 인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가로에 있는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공통으로 있다는 거죠. 공통으로.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한다? 치환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t로 치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가볼까요? t 마이너스 4 하고요. t 플러스 2 이퀄로 되면 되겠죠. 그러면 자, t는 몇이래? 4가 나오고요. 또 몇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보면은 얘는 t가 뭐다? 요놈이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4가 나오는 첫 번째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2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찾아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거에서 보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퀄 0 놓고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x 마이너스 4하고 x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x 마이너스 4가 있고 x 플러스 1이 이렇게 인수가 있죠. x 플러스 1은 여기 하나 있고요. 그렇지? x 마이너스 4는 지금 없네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에서 볼까요? 여기 이제 지울게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x 마이너스 4가 나왔고 그리고 x 플러스 1 나왔다는 거 보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여기에서 보면 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x 마이너스 1과 또 x 마이너스 2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요놈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x 마이너스 1도 여기 있고 x 마이너스도 여기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얘가 답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 가면 되게 쉬울 겁니다. 됐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게 정석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이 문제는 다항식이잖아요, 여러분. 다항식. 그치? 다항식은 뭐다? 2차 혹은 여기는 4차식이죠. 4차 이하에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의 함수꼴. 그쵸? 근데 문자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합수를 우리가 다항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이거는 우리가 기본 개념을 알았으면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러분. 방금 x-1과 예를 들어서요. x-2 이퀄 이렇게 놓으면 뭐야? 이게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이게 뭐야? 2차식으로 된 다항식이다라는 거예요.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이퀄 0을 한번 해봐. 그럼 이거 뭐야? 방정식이죠. 방정식이란 건 뭐겠어?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요놈과 요놈이 이퀄 0을 만족하는 하나의 방정식의 해. 그럼 x는 1과 x는 2를 넣었을 때 무조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는 뭐야? 이퀄 0이 아니라 그냥 다항식이죠. 그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퀄 0으로 썼으면 이 식을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 얘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으세요. 해를 찾으세요. 이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얘가 인수라는 거는
얘는 뭐겠어? 얘가 이퀄 0이고 이퀄 0이고 이퀄 0이고 이퀄 0으로 보면은 얘 몇이겠어? x 이퀄 마이너스 2, x 이퀄 마이너스 1, x 이퀄 뭐 1, x 이퀄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넣었을 때 뭐야? 0이 남은 얘의 해가 될 거고 그 해를 만족하는 요 식을 우리가 말한다 인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넣었을 때 0이 안 나오는 걸 찾으면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쉽게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정의를 알고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얍삽이로 그러니까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입은 이래요, 여러분. 그냥 FM대로 푸는 것도 중요한데 그 원리를 이용해서 쉽게 빨리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왜? 수능과 다르게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될 문제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질을 파악해서 여러분 연습을 통해서 빨리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이런 정의 알려줄 거고 얍삽이도 알려줄 거거든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어떻게 정의 공부하고 얍삽이 이렇게 제가 빨리빨리 푸는 방법 이것도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1번 문제는 가볍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자, 가볼게요. 또 2번 문제 가볼까요? 자, 2번 문제는 뭐래요, 지금 여러분? 점 1, 마이, 5로부터 구면 있습니다. 그렇지? 구면이 있는데 가장 먼 거리에 점과의 거리죠. 그럼 이게 지금 9라는 거잖아. 그럼 얘 봐봐. 얘가 3 나오고 중심이 3, 2, 0이라는 거죠. 우리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이퀄 r의 제곱이라는 건 뭐냐면 중심은 0, 0, 0이야. 중심은 0, 0, 0이고 반지름이 r인 9가 이렇게 되는 거야. 3차원으로 보면은 요게 이제 이걸 우리가 편의상 x, y, z 3차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0이고 반지름이 r인 요런 9가 나온다는 건데 얘가 어떻게 한다?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세요 이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자 우리 성질을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9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원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9랑 5는 좀 비슷한데 자 봐봐요. 시험 문제 출제자가 9나 혹은 1을 내는 건요. 딱 이 성질을 이용하라는 거야. 1이랑 9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중심이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지? 그럼 이게 A, B, C라는 중심이라고 했었고 뭐 반지름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반지름을 R로 하면은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은 X-A 이거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 이퀄 뭐가 된다? R의 제곱 이런 게 9 또는 1이야. 그러니까 Z가 없으면 1이고요. Z가 있으면은 3차원이기 때문에 9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출제자가 이 9 또는 1을 내는 이유는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하세요라는 뜻이라고. 다시 문제 출제자가 1 또는 9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세요라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뭐야? 얘는 중심이 몇이겠어요? 3, 2, 0일 거고 반지름이 2인 1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하면 얘가 3이고요. 얘가 2고 여기 0이라는 거고. 그렇지? 이때 반지름 또 몇이야? 반지름 여기가 2래요. 근데 임의의 점이 있대. 1, 마이너스 2, 5죠. 그럼 실제로 여기다가 x 대신 1 넣고 y 대신에 마이 넣고 z 대신 5 넣었을 때 4가 안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얘는 바깥에 있을 건데 이 점과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과 알겠죠? 여기에 있는 임의의 점과 이 9가 가장 멀리 있을 때 찾으세요 이거거든. 그럼 여러분 봤을 때 제가 직선을 이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뭐야? 중심과 어떻게 이 점까지 거리는 구할 수 있지. 뭐로?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그러면 이 점이 뭐야?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이고. 그러면 이 반대점이 뭐겠어요? 가장 멀리 있는 점이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가장 가까운 점은 중심과 어떻게? 이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을 빼면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될 거고요. 반지름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한다? 자, 얘 중심의 좌표는 얘가 1, 마이너스 2, 5니까 우리가 점과 점 x, y, z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a, b, c 이거 있고요. 사이의 거리. 이 거리 공식은 어떻게 한다? 거리를 L로 놓았을 때는요. X 좌표끼리 빼고요. Y 좌표끼리 또 빼고요. Z 좌표끼리 뺀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뭐가 돼?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될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심의 좌표가 3, 2, 0이었고 또 다른 점은 몇이었어? 1, 마이, 5가 있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은 여기서 그냥 빼보겠습니다. 빼면 몇 나와요? 2죠. 그거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얘 빼면은 4의 제곱이 되겠네. 그리고 여기서 얘 빼면은 마이너스 5 이거의 제곱의 루트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몇이겠어 이거? 16 더하기 4 25 맞나? 맞나? 맞죠? 여기서 빼면은 2의 제곱 빼면은 4니까 맞고 맞죠? 오케이. 그러면 4 더하기 16 더하기 25 루트니까 루트 45고요. 45는 3 루트 5 맞습니까? 그렇지. 9 곱하기 5니까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 루트 5인데 우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걸 구하세요. 먼 점과의 거리니까 어떻게 반지름을 더해야겠지. 반지름 몇이 됐어요? 2라 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3 루트 5에다가 반지름 뭘 더한다? 2를 더하자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거고요. 요 문제, 이번 문제는요. 네, 실제로 편입에서도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별표 쳐놓고 가져가자는 거죠. 어렵지는 않은데 기본적인 문제인데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꼭 가져가세요. 알겠죠? 틀렸어도 돼요, 얘들아. 앞으로 맞추면 되는 거니까. 됐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또 가볼게요. 어때, 할만합니까? 재밌죠? 재밌어, 얘들아. 할 수 있어. 자, 가볼게요. 3번 보면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라는 식이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시키세요 이거네. 그러면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은 얘 가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그려봅시다. 얘가 뭐냐면은 x가 0일 때 y 값은 몇이래? 2. 그럼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얘 요런 식이 될 거야. 아래로 블록일 거고 2차 함수는 우리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인데 2차에 개수가 양수면은 아래로 음수면 위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가볍게 보면 됩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근데 자, 모래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평행 이동한다는 거니까 x 자리에 뭐 우리가 x-3을 대입해야 되는 거죠. 왜? 3을 넣어야지 자기 자신 다시 나올 거니까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대칭 이동시간, 평행 이동시키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라 써있어 여기?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라는 거야. 그럼 x축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는 거니까 이 말은 꼭 뭐냐면은 잘 봐. 다시 여기 써줄게요. 이거는 x 자리에 x-3을 대입하라는 뜻이고 그리고 x축에서 대칭다는 거는 x, y라는 값이 뭐로가 되는 거냐면요. 얘 접지. 얘 접으면요. x 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한다? y 값만 반대부호가 됩니다. 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차례대로 한번 이 식에 우리가 적용시켜 보자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뭐 이 fx, y 이퀄 fx라는 식이 원래 x의 제곱 플러스 2였는데 얘 일단 뭐래? x축에 대해서 3만큼 평행 이동시키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x-3을 대입하고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뭐 아래 x축에서 대칭시키랬으니까 x는 그대로 가는데 y자리에 뭘 붙이라고?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지? 평행 이동 그리고 대칭 이동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얘 식을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y는 이런 정리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자,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 넘기면은 y의 제곱은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x에다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좋습니다. 답 나와 있습니까? x의 제곱 플러스 1은 나와 있네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대칭한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봐봐요. 대칭인다는 거는 접는다는 거거든. 이게 x, y잖아. 만약에 내가 얘를 이게 무슨 대칭이겠어? 이렇게 내려오는 게
x축 접는다는 거거든. 그럼 접으면은 이 길이랑 길이는 같을 거고 x의 좌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x의 좌표는 안 바뀌는데 y 값만 마이너스 y로 간다는 이런 뜻이고 됐어요. 이번에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y축에 대해 대칭한다는 거는 그럼 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자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y 값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뭐만 바뀌어? x 값만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고 y는 그대로 갖다 쓴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x축 대칭은 뭐한다? x는 안 바뀌고 y만 마이너스다. y축 대칭은 y는 안 바뀌는데 x 값만 반대 부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도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도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을 거고 여기는 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을 거고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지? 그럼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겠어요? 여기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될 거고요. 그렇지?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야? y 값은 그대로 가는데 x 값만 마이너스로 간다. 이런 원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게 뭐야? x축 대칭이냐 y축 대칭이냐 간단하게 언급을 한 거고요.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서로 반대로 가는 거, 크로스로 가는 거 뭡니까 이거를 원점 대칭입니다. 이거 원점 대칭이라고 해. 크로스로 가는 거.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야? x,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다 마이너스 붙이라는 거야. 여기도 둘 다 마이너스 붙여봐. 여기로 간다고요. 요런 게 뭐야? 원점 대칭이고. 그러니까 이런 원리만 알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도 편입 공부할 때, 적분할 때, 미분할 때 이런 대칭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할 거고요. 공부를 할 거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말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림을 이해해 가면서 공부하는 게 좀 편할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좋습니다. 또 4번 볼까요? 4번도 뭐 여러분 할 수 있지 이것도. 응? 자 가볼게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왜 방정식은 뭐다? 이퀄 0 나오는 거다. 괜찮은 건데 자 우리 엿담이 추출해볼까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뭘 가진대? 중근을 가졌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얘 무슨 뜻이야? 판별식으로 하는 건데 판별식인데 그럼 d가 뭐? 이퀄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중근이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알죠? 우리가 방정식 파트에서 간단하게 언급해볼까? 이렇게 하면 또 수업인데 봐.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퀄 0 여기서 단 a는 양수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아래로 블록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야. 요런 그래프가 하나 나올 거고 요런 그래프 나올 거고 붕 떠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방정식은 내 뭐랬어? 근을 찾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 근이 몇 개야? 2개. 그래서 서로 다른 두실근이고 여기선 뭐야? 얘는 중근이고 얘는 y 이퀄 0을 지나 안 지나? 안 지나니까는 없다. 다른 말로 허근이다. 허수다. 이런 뜻이거든. 해가 없다. 뭐 이런 거란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뭐라고? 지금 내가 밑줄 친 요게 x축이잖아. 이 x축이 다른 말로 뭐냐면은 x축이 y 이퀄 0인 거야. 그러니까 y 이퀄 0이란 말이야. 얘가 몇 번 지납니까? 따라서 근이 2개냐, 중근이냐, 허근이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어? 그러면 얘가 지금 중근이 간다 했으니까 얘는 이거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이때는 뭐다? d는 0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d는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얘는 d는 0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작아야 합니다. 이거라고요. 그 이유 알죠? 알 거야. 모르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몰라도 돼요. 물론 나중에 또 자세하게 알려줄 테니까요. 지금 여기 짧은 시간에 그걸 다 하기 힘들어서 그냥 요약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중근이기 때문에 이거죠. 그래서 얘 할 거야. 그럼 판별식인데 얘가 짝수니까 우리가 4분의 d 공식을 이용하는 게 편하죠. 그럼 이거 뭐야?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k 플러스 a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상수 1 요게 c죠. 그러니까 k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b 이퀄 0이 돼야 된다고. 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 몇입니까? k의 제곱 플러스 2ka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a인가요? 마이너스 b인가요?
맞죠? 얘 이퀄 0이니까 얘 어떻게 해? 맞죠? 이렇게 소거될 거고요. 그러면 얘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2k a 플러스 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 이퀄 0인데 자 여기서 뭐라 되어 k 값에 관계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뭐야? k가 1이 되든 2가 되든 3이 되든 4가 되든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이퀄 0이 된다는 거야. 이게 항등식 파트거든. 그럼 내가 k에 대해서 묶으면은 2a 플러스 1일 거고 더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b 이퀄 0인데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k가 뭐가 되든 간에 1이 되든 2가 되든 3이 되든 4가 되든 음수가 되든 간에 얘는 무조건 이퀄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 자, 요 놈을 강제로 0 만들고 여기 있는 값을 강제로 0 만들면요. k가 뭐가 되든 간에 얘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값에 관계없이란 말 나오면은 항등식 파트고 그 문자에 대해서 묶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자에 대해서 묶어주고 개수를 무조건 본다? 나머지 숫자를 다 0으로 놓는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2a 플러스 1이 0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그리고 a의 제곱 빼기 b도 0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a 몇으로 구했어? 이걸로 구했으니까요. 4분의 1 빼기 b가 0이니까 b는 몇 나온다? 4분의 1입니다. 문제에서 a와 b를 더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면은 맞나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요 별거 없습니다. 성질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이렇게 밑줄 쳐줄 거거든요. 문제 접근하는 방법. 그 방법을 여러분들 외우는 겁니다.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 공식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어떤 공식을 이용하는구나. 이 과정을 외우라는 거야. 이 과정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되게 쉬워요. 수학은요. 특히 편입성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식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끄집어내는지 거기까지 암기해서 그냥 문제 풀면 돼. 그러니까 편입성은 단순 계산 능력을 알아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큰 사고력을 요하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를 문제를 캐치하는 힘만 키우면 됩니다, 여러분. 됐죠? 좋습니다. 아유 좋아. 나 혼자 좋나? 할 수 있잖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도 이거 다 1번부터 10번까지 들은 학생도 있을 거고 중간중간 듣는 학생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맥락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빵점 맞아도 얘들아 좋은 학교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아직 시간이 충분하고요. 됐습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알겠지? 정말 애들 수능 수학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이 정말 중요했으면요. 한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커리큘럼에 넣었을 거라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정말 액기 쓰이게 알려주는 거니까 그것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거는 수업 들어와서 배우면 됩니다, 여러분. 자, 가볼게요. 여기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괜히 또 이론 넣으면 힘드니까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퀄 0일 때 이 두 군해를 우리가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합시다. 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두 군의 합은 이건 편입에서도 좀 많이 쓰이는 공식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뭐 이런 식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알겠지? 뭐 이런 걸로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얘를 가지고 하면 또 얘 방정식 넣어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힘들까 봐. 자, 이렇게 한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얘 보니까 아예 식 자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야? 인수분해 안 되니까 또 이거 두 번째 푸는 방법은 뭐야, 여러분? 근해 공식이 있죠. 뭐였어요? 이거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할 때 그럼 뭐였어요? 우리 x라는 값을 뭐로 둔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대놓고 근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했지. 근데 문제에서 뭐랬어? 베타가 더 그냥 알파가 더 큰 데서 대수관계 비교한다 그랬으니까 이걸로 놓고 풀어도 되고요. 이걸로 놓고 풀어도 되는데 그냥 대수관계는 이걸로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왜? 분명히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대수관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놓고 풀어도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그럼 우리 x라는 값은요. 뭐? a가 지금 1이죠.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요. 4 곱하기 7이네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몇입니까?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7에 28, 28, 37이네요. 그러면 뭐가 더 크대? 알파가 더 크다 했으니까 그럼 알파란 녀석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7분의 2일 거고요. 베타란 녀석은 2분의 마이너스 3 빼기 루트 37이라는 이런 값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뭐랬어? 요 놈을 제곱해서 얘 더 3배에서 더하라 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고 맞죠? 이거 제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푼다는 건데 그러니까 가볍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나머지 계산 이거는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푼다는 거 맥락을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됐죠? 물론 얘들아 이거 여기다가 알파 넣어가지고 뭐야 방정식으로 풀어도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대소관계 물어봤으니까 요 공식으로 끄집어내서 바로 풀어버린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5번은 이렇게 넘기고요. 6번 갑시다. 이게 이 고등학교 때 아마 공부를 좀 했던 학생들은 이거를 풀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각형이 뭐 이런 거 있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뭐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한번 해봐. 그럼 우리가 이 넓이 구할 때 이게 넓이를 H라고 하면은 그럼 이 넓이 S는 몇 나와 이거? 2분의 1에 A 곱하기 H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이 H를 알아몰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타라고 했을 때 얘는 같겠네. 2분의 1 밑변 A 곱하기 높이는 뭐냐면은 삼각함수 이용해서 B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거든. 근데 얘는 또 그런 건지 아닌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너희 뭐 헤론의 공식이라는 거 압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ABC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학생들은 이제 그걸로 바로 풀었을 건데요. 이거를 제가 우리 선행학습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편입수학 과정 중에서요 선형대 수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벡터 개념이 조금 나와. 알겠죠? 근데 앞에 있는 우리 공식 몰라도 이렇게 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점으로 주어졌을 때 바로 풀 수 있는 공식이 있어.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앞으로 이런 걸 배울 거다라는 걸 한번 가볍게 보고 넘어가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두 점을 빼면요 벡터가 돼. 점과 점을 이으면요 직선, 그걸 다른 말로 벡터가 되는 거거든. 그럼 벡터는요 종점에서 시점을 빼버리면 됩니다. 다시 종점에서 어떻게 한다? 시점을 빼는 거야. 그럼 B에서 A라는 점을 뺄 거거든. 그러면 이게 무슨 B야? B에서 A를 뺐으니까 여기서 얘 빼면 나와? 2라는 값이 나올 거고 여기서 얘 빼면 나와? 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CAC, 자 C에서 A라는 점을 뺄게요. C에서 A라는 점을 빼는 거야. 그럼 몇 나와? 6이고요. C에서 A를 뺐으니까 몇 나와? 4가 나온다고요. 그럼 제가 지금 뭘 구한 거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A라는 점이고 이게 B라는 점이야. 이게 C라는 점이고 그럼 내가 A, B라는 벡터 하나 구했고 이걸 구했단 말이죠.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렇게 됐거든. 이 높이 약간 내가 높이 구한다는 거 있잖아. 그러면 이 점을 이어버리면 일단 하나의 직선이 삼각형이 될 거고요. 됐어요. 그 공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하는 이 H를 구하는 방법이 이 세타를 가지고 내적과 외적이라는 걸 배우면요 외적 개념이 나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요 이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AB라는 벡터에다가 뭐 사인 세타라는 걸 할 겁니다. 크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길이를요. 자, 근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알 필요 없고 잘 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너희가 서형대수에서 AB랑요 AC를 외적하세요라는 게 있거든. 그럼 이거의 크기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서형대수에서 말하는 외적은 뭐 일단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만약에 A라는 벡터가 하나 있어. 이게 벡터 표시거든. 이게 A1, A2, A3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으면은 B1, B2, B3라는 벡터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외적하세요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I, J, K를 쓰는 건데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요. 한번 보여줄게요. A1, A2, A3, B1, B2,
B3를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모양대로 외우면 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요 값을 가지고 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서로 이 여기 요 첫 번째 성분 할 때는요. 이거를 제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요. 2주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를 x자로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a2 b3 마이너스 a3 b2 이렇게 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자리 가운데 자리 할 때는요. 어떻게 해? 요 줄을 제외한 나머지 요 문자와 요 문자를 가지고 서로 x자를 곱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a1 b3 마이너스 a3 b1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는 가운데는 마이너스라고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크로스로 마지막 이 자리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 뭐 a1 b2 마이너스 a2 b1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니까 생소해서 어려워 보이지만요. 실제로 하면 별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알겠지? 그럼 잘 보세요. 얘 한번 이 문제를 해볼까? 얘가 지금 우린 여기서 가보면은 뭐라 써 있어 지금? 얘가 내가 여기다가 IJK 일단 이렇게 갖다 쓸 거고 얘 몇이래? X자리는 2, Y자리 0, Y자리 5, Z는 0이고요. 얘는 6이고요, 4고 0이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알겠죠? 여기서 보면 이게 I가 뭐냐면 X자리입니다. J는 Y자리예요. K는 Z자리입니다. 라는 걸 뜻하는 문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얘 두 개 곱하면은 얘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자, 여기 그럼 얘 밑에 쓸게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자, 이 자리 어떻게 한다고? 얘 두 개 곱한 거 빼기 이거 두 개 곱한 거 그러면 이거 몇이야? 5 빼기 5 곱하기 0 빼기 0 곱하기 4 0일 거고요. 그다음 어떻게 한다? 가운데 할 때는 이거 곱한 거 빼기 이거 곱한 거에다 마이너스 붙이랬지.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은 어떻게? 2 곱하기 0 빼기 0 곱하기 6 마이너스 0도 어차피 0일 거고. 그다음에 Z자리 어떻게 한다 해서 얘 곱한 거 빼기 얘 곱한 거. 그럼 2, 4, 8 마이너스 6, 5 30 이렇게 된 거 맞아? 그럼 얘 몇 나와? 0,0,2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2.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얘 크기를 구할 거거든. 얘 지금 이게 외적인데 얘 크기를 구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A 외적 B 이거의 크기를 구한다는 거는 곧 어떻게 한다? 얘 길이 개념인데 각각의 자리를 어떻게 한다? 제곱하세요 이거야. 그러면 얘 어차피 20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요 놈이 뭐냐? 요 놈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요. 이게 편입에서 배우는 요런 공식입니다. 그럼 평행사변 넓이에다가 절반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삼각형이겠지. 그래서 여기다 나누기 2하면 몇이야? 11이 이 문제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알겠지? 헤론의 법칙 알려줄까? 헤론의 법칙으로 해도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마 그걸 배우는 학생도 있을 건데 그거 하려면 이 길이를 알고 있어야 돼. 요 길이 A, B, C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길이 어떻게? 넓이 N은 L에 L-A, L-B, L-C에 루트 씌우고 하면 이제 나오는 공식이 있거든요. 예, 이 공식도 있는데 제가 어차피 이 공식은 편의에서 거의 안 쓸 거예요. 우리는 서영대수에서 나중에 개념할 때 요 개념으로 가지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소개입니다. 그럼 지금 몰라도 돼요. 좀 생소해서 어려워 보이지만 이거는 이 문제는 여러분에게 편입을 잠깐 소개한 겁니다. 앞으로 배울 걸. 알겠지? 크게 다른 거 없다는 거 소개하려고 한 겁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가볼게요. 자, 7번 문제도 어렵지 않은데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대. 얘를 합성하는 건데 합성.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는 얘들아 객관식이면 객관식 바로 대입하면 돼. 바로 대입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잖아. F 합성 H를 했는데 뭐가 나왔대? G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F, H, X라는 함수를 넣었는데 GX가 됐다는 거잖아. 그럼 너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여기다가 HX를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편입은 되게 쉬워. 그래서 객관식이니까 얘들아 HX 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HX
플러스 2 얘가 몇 나와야 되는데 2x 플러스 6 나와야 된다며? 그럼 넘기면 답 바로 나오네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 몇입니까? 넘겨봐야 하더라. 마이너스 hx가 2x 플러스 몇이야? 4네. 그럼 hx는 몇이라고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죠.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거의 다 했어. 9번이요. 여러분 이거 절대값 함수 여러분 좀 압니까? 봐봐 얘들아. 우리 절대값이라는 거 한번 잘 기억해둬야 돼. 이 절대값은 무조건 뭐야 돼? 0보다 크거나 같거든? 이 기호가. 근데 얘를 만약에 y 있고 절대값을 쓰는 뭐야? y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이 뜻이라고. 맞지? 음수를 다 어떻게 한다? 양수화 시켜야 됩니다 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 절대값 x는요. 봐봐. y 이퀄 절대값 x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 뭐 x가 양수일 때랑 x가 음수일 때가 나오는데 x가 양수일 때는 x 그대로 나올 거고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지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음수잖아. 마마 플러스. 그래야지 플러스 나오는 거고. 얘는 그냥 자체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값 나올 거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y 이퀄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x축이고 y축이 했을 때 이게 y 이퀄 x거든. 근데 이 y 이퀄 x란 이게 지금 y 이퀄 x란 말이야. y 이퀄 x. 이 y 이퀄 x라는 함수를 어느 범위만 양의 범위에서만 그리세요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부분은 없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왜 나 그림 느낌? 됐습니까? 다시 그려줄게요. y 이퀄 x에서만 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x가 음수할 때는 어떻게? 마이너스 x래. 그럼 마이너스 x 그래프가 원래 이거거든. 이게 y 이퀄 마이너스 x 그래프인데 그렇지? 음수 부분에서만 그리세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러니까 얘 어때요? 실제로 그래프가 V자란 말이야. 어때? 그러면 y 값은 다 양수라는 거지. 음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자, 이 함수가 절대값이 양수기 때문에 음수인 거 어떻게? 다 들어 올리세요 이라는 거야. 음수 부분은 다 어떻게? 접어서 들어 올리세요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아까 그래프가 얘도 이거였고 얘도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접어버리면 어떻게? 포개질 거라고 얘랑. 이해했습니까? 접으라는 거야. x축으로 접으라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럼 잘 봐. 얘도 지금 문제가 뭐라고? 문제가 지금 y는 차근차근 가볼까? 자, y는 뭐라 이거? x에 x-2 그래프거든.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야? 0과 2에서 이렇게 지나는 여기 0을 지나고 2를 지나는 아래로 블록 그래프인데 여기에다가 봐봐. 여기에다가 뭘 씌웠어? 절대값을 씌웠다는 거죠. 그럼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음수를 들어 올리세요 이거거든. 그럼 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값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지? 왜? y 값한테 양수했으니까 들어 올려야지. 접어야지. 그럼 이게 접으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된다? 실제로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여기 0이고 2가 돼. 자, 근데 자 여기서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어느 구간이래? 이 임의의 패 구간. 그치? 어디서 마이너스 2라는 값에서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해볼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딱 2까지 딱 이 범위에서 잘 안 보이겠다. 자 다른 색깔 해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친 범위에서 뭐 한대?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 딱 봐도 지금 어디서 최대값입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이겠지.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됐니? 자 그러면 x에다가 뭘 대입한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y는 절대값 마이너스 2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2에다가 뭐 마이너스 4 이거니까 맨날 결국에는 어차피 양수인 8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거 차근차근히 풀면 되고 지금 이 과정을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수학 포기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기초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때 필요한 부분을 다 엑기스 압축해서 놨기 때문에 그것만 볼 줄 알면 되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이런 함수 그래프도 그릴 거고 성질도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해가 될 테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됐죠? 자, 좋습니다. 자, 9번 가볼까요? 이 9번이 여러분들 좀 그런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좀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 우리 지금 알면 되는 거죠 뭐. 자, 봐보자. 이게 지금 유리함수거든. 유리함수는 뭐야 얘들아? 분수로 이루어진 함수를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x라는 문자가 분모에 있어. 이렇게 분수식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유리함수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분수함수로. 자, 근데 얘가 두 직선 이거와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상수 a, b 값을 구하는 건 구하세요 이거거든.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제일 우리가 유리함수의 대표적인 유리함수는 뭐냐면은 이 함수야. y x라는 함수가 대표적인 함수입니다. y x분의 1이라는 거. 그럼 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겨. 알겠지? 그러니까 x가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y 값은 무한대 혹은 0에 가까워지는데 음수 쪽에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무한대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한없이 0에 가까워져. 근데 0은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x 이퀄 0이라는 축과 y 이퀄 0이라는 축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이 그래프는요, 여러분 딱 봐도 봐봐. y 이퀄 x라는 그래프하고 y 이퀄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는요, 꼭 기억해야 돼. y 이퀄 x와 y 이퀄 마이너스 x의 대칭인데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뭐라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배의 대칭이야. 유리함수는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게 문제는 쉬워요. 딱 봐도 얘들아 맞죠? 이렇게 이 직선에 이 연두색 직선에 대해서 접어도 똑같을 거고 보라색 직선에 대해서 접어도 똑같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럼 여기에서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거든. 이 직선을요. 곡선을 이 유리함수를요. 그럼 이 직선도 어떻게? 똑같이 평행 이동을 그대로 갈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봐. 여기도 지금 직선이 몇이야?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오잖아. 알겠죠? 그래서 유리함수는 항상 기울기가 몇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서 대칭인데 그럼 내가 얘를 x 이퀄 a만큼 평행 이동시키면은 봐봐. x 이퀄 a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일로 그래프가 일로 오겠지. 그럼 이 직선도 어떻게? 똑같이 그대로 a만큼 평행 이동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가 x축으로 y축으로 평행 이동시키면은 요 직선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 평행 이동시킨다는 거 기억해 두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저 유리함수가 한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저 ax 풀 마이너스 1이라는 분자를 분모 x 플러스 b로 나누면은 여기 어떻게 되겠어? a 쓰면은 ax 플러스 ab지. 얘 빼봐. 그럼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저 y라는 식은 a 더하기 x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1이라는 유리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얘는요. 점근선 다시 말해서 절대로 얘들아 만나지 않은 좌표입니다. 선 또는 좌표를 우리 점근선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얘는 절대로 x는 마이너스 b를 대면 돼? 안 돼? 안 되죠. 마이너스 b를 대는 수가 분모가 0인 거니까. 그리고 얘가 0이어야지 y가 a가 되는데 얘가 절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이 그러니까 x 이퀄 마이너스 b야 y 이퀄 a가 이거에 정확히 말하면 점근선이야. 알겠죠? 그럼 이거의 교점은 요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는 이거야. y 이퀄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뭐야? 마이너스 ab 빼기 1배를 한 거야. 요 원리거든. 자, 그러면 우린 이걸 가지고 할 거라고. 뭐? 그러면 여기에서 무조건 얘는 어떤 기울기? 직선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란 말이지. 됐어? 그러면 봐봐. y는 기울기 1에 얘 직선의 방정식 a라는 거.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 플러스 a 이렇게 두 직선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직선의 방정식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좀 설명해 줘야 되나? 이거 또 길어지는데 그러면 또 지겨워할 텐데 그럼 또 이거 끌 텐데 점 a, b고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지. 그러니까 점 A, B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은 y는 m에 x-a 플러스 b 이렇게 놓는 거야. 그래서 기울기는 1인 거 알았고 지나는 점 알았으니까 대입한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갑시다. 얘 몇이냐? y는 x 플러스 a 더하기 b라는 직선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몇이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b라는 직선 나오지. 그럼 이 직선이 요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여기다 쓸게요. y는 아까 뭐 x 플러스 a b라는 직선은 a 더하기 b죠. 이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 마이너스 b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서로 같아야 되겠지. 뭐랑 같아야 돼? 요 놈은 같아야겠는데 기울기가 이거니까 얘는 이렇게 될 거고. 됐어. 그러면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은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a 더하기 b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네. 그러면 a 더하기 b가 몇이다고? 마이너스 2. 이해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 약간 고등학교 때 개념을 좀 알고 있었으면 풀 수 있는 거고 모르면 못 푸는 문제였거든요. 괜찮아. 지금 우리 배웠잖아.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 어때? 마지막 문제니까 또 재밌죠? 신나고. 자, 볼게요. 얘도 이미 폐 구간에서의 로그 함수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이거든. 그럼 여기 보면은 얘가 지금 뭐가 돼 있어? 같은 문자로 돼 있죠. 어떻게? 로그 3의 x가 있으니 얘를 우리가 t라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얘가 지금 x의 범위가 여기 나와 있잖아. 그치? x의 범위 나와 있고 이 로그 3이라는 그래프는요 증가함수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작을 때 가장 이 값은 작을 거고 클 때 크다 뭐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거든. 항상 치환할 때는 범위를 찾아야 돼. 그러면은 자 로그 3의 9분의 1은요 어떻게 쓸 수 있어? 로그 3의 마이너스 2승이라서 얘 마이너스 2로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로그 3의 3은요 몇이 돼? 1이 될 거라고. 그러면 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1이라는 범위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건 로그의 성질이라서요. 이건 로그 성질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거라서 알겠죠? 이거는 오십시오. 제가 알려줄 테니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좀 오래돼가지고요. 좀 많이 지나가지고 자, 가볼게요.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한다? y는 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얘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건데 자 우리가 아직 미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얘에 대한 완전 제곱식으로 t의 제곱 플러스 4t 얘의 절반 2의 제곱 원래 없었으니까 빼주고 마이너스 1 쓰면요 t 플러스 2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돼. 그러면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냐면 이게 t축이고 이게 x축일 텐데 y축이고 t축일 텐데 t 이퀄 어디? 마이너스 2에서 t 이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를 여기 마이너스 5야. 지나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야. 어떻게? 요런 아래로 블록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근데 얘 범위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현재까지 마이너스에서 최소값 마이너스가 되는데 t의 범위를 봐야 돼 얘들아.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뭐 1까지입니다. 이거니까 어디서 최소야? 마이너스 2에서 최소일 거고요. 어디서 최대겠어? 1에서 최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우리 어떻게?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자, t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합시다. 여기다 대입할 거야. 그럼 y는 마이너스 5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t에다가 1 대입합시다. 여기다 대입할 거야. t에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건가? 1 대입하는 거 맞죠? 1 대입하면 몇이냐 이거? 1 대입하면은 9. y는 4 나오는 거 맞습니까? 두 개 곱하세요. 그럼 얘 두 개 곱하는 거니까 얘 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때요? 정신 없었습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정신이 없었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요. 이거를 뭐 자주 봐도 되고요. 알겠죠? 자주 봐도 되는 거고, 그냥 이건 간단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큰 의미는 두지 마세요. 알겠죠? 큰 의미는 두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알아가는 과정이고 여기서 우리 이 시험 봤던 이 문제들은요 아마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요 여러 번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이런 걸 배울 기회는 많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수학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개념 원리 이해하고요.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 접근 방법을 외우고 그 캐치를 하고, 알겠죠? 그 상태에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그러면은 간단하게 수업을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간략하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배울 거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이제 2023년 대비인데 실제로 2023년도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월 달과 2월 달에 시작하는 학생들이 이미 이제 있겠죠. 그 학생들은 이미 1월 달, 2월 달에 미분적분을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 그 다음에 선형대수, 다변수, 미적분, 공학, 수학 해가지고 8월 달에 진도가 다 끝납니다. 알겠죠? 그리고 3월 달에 들어온 학생들은 미분적분 여기서 3월 달부터 시작해서 2달 동안의 미분적분, 서형대수와 다변수 미적분, 공학 수학해서 10월 달에 딱 완강을 할 겁니다. 알겠죠? 10월 달에 완강을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을 좀 좋아했던 학생들이나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해봤던 학생들은요 미분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근데 문과 학생들이나 수학을 안 했던 학생들은 이 미분적분을 할 때 좀 많이 답답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이 미분적분 파트가 이 편입생들 사이에서 가장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파트예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했냐 안 했냐.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외워야 될 공식이 좀 많아요. 왜? 이 미적분을 통해서 이 다변수 미적분 그리고 공학 수학 이 파트를 푸는 거거든.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과 공식 암기 그리고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그걸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분적분까지만 딱 버티면요. 그 다음부터는 되게 수월해요. 나머지는 되게 쉽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편입에서 가장 쉬운 파트는요. 이 공학 수학 파트고 가장 중요한 파트도 이 공학 수학 파트입니다. 이걸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못 가고의 차이가 있어. 그러면 이 공학 수학이 정말 쉬운데 가장 마지막에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버티는 힘만 있으면요. 아, 편입 수학이 별로 어렵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부탁이니까 이 미분적분까지만 좀 버티십시오. 알겠죠? 그럼 제가 나머지 다 도와드릴 건데 선형대수도 여러분들이 서성환을 갈 거면은 이 선형대수 파트에서 점수를 벌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게 미분과 다변수와 공학수학은요, 약간 공식 암기인데 이 선형대수 파트는요,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개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위권 학교 학생들은요, 이 서형대에서 점수를 벌려놔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 한양대, 성대, 서강대는요, 여기에서 다른 학생들과 점수를 벌려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과정은 이렇게 되고요. 진도를 제일 빨리 끝내는다. 왜 빨리 끝내냐면은 진도를 빨리 끝내고요. 제가 9월달, 10월달에 2달 동안요. 모든 기출문제 풀이를 웬만한 걸 다 해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제적으로 복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면 그 상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한다? 12월 달에 파이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 실제 시간 재놓고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시험장에서의 당황스럽지 않고 그리고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때 키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어떻게 한다? 우리는 많이 깨지면서 많이 틀리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수학은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팍 증가 실력이 늘거든요. 이 시점이 딱 10월부터 11월, 12월입니다. 이때 그 전까지는 잘 몰라요. 됐죠?
여러분들은 1년 동안요 수학 예습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수학 예습 절대 하지 말고 무조건 복습입니다. 복습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거고요. 그리고 왜 복습을만 하고 예습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학을 예습해도요. 여러분들이 한 3시간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제가 1시간도 안 돼서 다 역전을 시켜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지 말고 효율적이지 않아요. 수학은 그냥 제가 알려줬던 문제에 대해서만 복습만 하고요. 알겠지? 나머지는 영어 하라고요. 왜? 우리는 좋은 학교로 갈 거 아닙니까? 기왕 편입 1년 준비하는 거 상위권 학교 갑시다. 상위권 학교 어려울 것 같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상위권 학교 가려면은 영어를 좀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은 복습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영어 투자하고요. 제가 어떻게 여기 때부터 얘들아 문제를 미친 듯이 풀어줄 거예요. 4개월 동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들도 얘 들으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는 제가 뭐 할 거냐 계속 모의고사랑 특강 해가지고요. 계속 여러분에게 복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 실제로 1월 달에 시작했던 반 학생들은요. 매주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랑 같이 그 전주에 했던 거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 학습만이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수학 어렵지 않습니다. 이론 이해만 하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한다? 제가 알려줬던 스킬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따라올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학습, 배울 학의 익힐습입니다. 그럼 익힐습이라는 한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날개 익자에 날일자가 썼을 거야. 그러니까 새도 여러분 날려면요 매일매일 날개짓을 해야지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학습이라고. 익혀야 한다고. 익히는 게 뭐라고? 날개짓을 매일매일 해야지만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못 날아요. 우리도 여러분 매일매일 날개짓 하면서 그 강의실에서 날개짓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혼자 매일매일 힘들겠지만은 매일매일 어떻게 복습을 통해서요 꾸준하게만 연습한다면요 내년 이맘때쯤에 여러분들이 훨훨 날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열심히 해가지고요 꼭 합격을 합시다. 제가 여러분 합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고요. 같이 즐겁게 공부합시다. 즐겁게 공부해야지 효과가 많이 나요. 정말로요. 정말 즐겁게 공부하고요. 수학 쉽다라는 거 알겠죠?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에 봐요. 수고했습니다.